자, 그러면 2교시 다시 진행해 볼게요. 일단 리스너까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레이 어댑터는 지난주에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어댑터 했을 때 특이점, 어레이 어댑터를 생성하면서 앞에 컨텍스트 주면서 디바이스 네임에 해당되는 리소스를 줬어요. 이 디바이스 네임은 그렇죠, XML 파일이었죠. 디바이스 네임 이 XML 파일, 텍스트 뷰로 포함되어 있는 이 XML 파일을 주어서 어레이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레이 어댑터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모르시겠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민하지 마시고 웹을 탐색을 막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항상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가셔서 어레이 어댑터를 검색을 해 보시면은 제 위에 어레이 어댑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곳을 클릭을 하면요, 네트워크가 좋지 않네, 지금 현재 상태. 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컨텍스트와 리소스를 주는 어레이 어댑터도 있고, 생성자요, 오버라이딩 되어 있습니다. 컨텍스트, 리소스, 그리고 텍스트 뷰 리소스 아이디를 주는 것도 있고요. 또는 오브젝트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네. 뭐 필요하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돼요. 이게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게 생겼다, 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항상 하셔야 될 일, 개발자 사이트를 참고해라. 자, 물론 외부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 API를 사용할 땐 해당 API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설명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어댑터를 두 가지를 초기화를 했는데 주석 다 달아드리면 1번 이미 페어링된 장치용 어댑터, 2번 새로 발견한 장치용 어레이 어댑터, 두 가지를 만든 것이죠. 페어드, 뉴 디바이스 두 가지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되는 리스트 뷰에다가 결합을 해주는 것이죠. 페어드 리스트 뷰에다가 일단 find by id 해서 결합해주고요. 유제 결합, 이건 위에 있어도 됩니다, 코드를. 근데 한꺼번에 약성을 했어요. 그리고 페어드 리스트 뷰에다가 위에서 만든 요 어댑터를 세팅을 할 겁니다. set 어댑터.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에다가 찾아서 결합하고 set 어댑터에서 new device array 어댑터를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리스너를 하나 더 리스너 객체 하나 더 만들었죠. 디바이스 클릭 리스너요. 이 녀석을 적용을 해줘야지만 그 목록 안에 있는 것을 눌렀을 때 어떠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부분까지 간다라 우리 향후에 연결하는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자, paired list 뷰에다가요, 우리가 쓸 것은 set on item click listener를 설정을 하는데, 우리가 만든 것은 밑에 device click listener였죠. 아래쪽에서 만든 거요. device click listener를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new device에서도 똑같이, new device list 뷰에도 set on item click listener 해주시고 new device m device 클릭 리스너를 설정을 해주시면 두 가지 리스트 뷰는 해당 목록 중에 하나의 목록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할 코드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 장치, 페어링 된 장치, 새로운 장치용,
어레이 어댑터까지 결합해주고 리스트 뷰를 붙여준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블루투스, 여기 우리가 멤버로 지정하기를 MBT 어댑터에서 블루투스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BT 어댑터 객체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놨어요. 저 선언되어 있는 객체 변수, 일단은 뭐 널로 초기화 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럼 이 녀석을 실제로 시스템에서 얻어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onCreate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든 메소드에서, 즉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에서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 onCreate에서 바로 이 장치를 얻어오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건 멤버로 함수로 뽑아주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MBT 어댑터에다가요 블루투스 장치를 얻어올 겁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어댑터 타입에서 .get default adapter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로컬 블루투스 어댑터를 획득하는 겁니다. 로컬 블루투스 어댑터를 획득을 해서 이 MBT 어댑터로 이용을 해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다. 블루투스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 안전 코드를 하나 해줘야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블루투스 장치가 없다라면 또는 어댑터를 얻지 못했다라면 그 상태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if에서 MBT 어댑터가 널에 해당된다라면 장치 획득을 못한 것이죠. 그러면 얘는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장치의 경우 처리 작업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토스트로 글씨를 출력할 겁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미지원 기기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뭐 필요하다면 앱을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ength short 해주시고 show 아이고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액티비티 종료 한다라면 그렇죠. finish라는 함수만 메소드만 호출해주면 이 액티비티가 자동 종료되겠죠. 장치를 못 얻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되는, 그리고 안내 문장 띄워주는 형태로 완료가 될 겁니다. 일단 onCreate에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제가 아까 onCreate에서 할 일을 정의해 놓기를 필요한 위젯들 결합하고 리스너 설정해주고 리스트뷰 설정하고 블루투스 어댑터 설정하는 부분까지 집어넣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업 다 끝났죠? 그쵸? 그러면 onStar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onStart에서 할 일은 블루투스 상태를 확인하고 켜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수신기를 등록해주는 일들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onStart 메소드에서요 슈퍼의 onStart 내비두고 나서 부모 쪽 것도 호출하도록 내비두고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경우 활성화 하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 if 해주시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는 저기 장치 MBT 어댑터죠. 예, 이 녀석을 is enable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면요. 블루투스 활성화 상태가 true 또는 false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없는 경우니까 not 해주시면 되겠죠. 앞에다가 느낌표 붙이셔서 해당되는 장치가 쓸 수 없는 상태, 꺼져 있는 상태. BT 어댑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있으면은 있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를 해줘야 될 겁니다.
활성화, 즉 온 상태로 전환하는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텐트로 요청한다 그랬죠. 따라서 인텐트가 하나 메시지를 만들 겁니다. enable intent라고 만들 거고요. new 해서 intent 해주시고요. 여기에 intent 안에는요, 우리는 여기선 어떤 intent를 발생할까요? 명시적, 묵시적. 당연히 묵시적인 intent를 발송하게 되겠죠. 근데 블루투스와 관련된 요청을 보낼 것이니까 블루투스 블루투스 어댑터 클래스에는 액션 리퀘스트가 있거든요. 리퀘스트 enable이라는 요청 코드가 상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을 담아서 시스템에다가 요청을 보낼 겁니다. 자, 묵시적인 인텐트를 발송하기 위해서 인텐트 정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얘를 발송을 하겠죠. 스타트 액티비티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켜져라 했는데 켜졌으면, 사용자가 켜주면은 다행스럽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싫어 라고 한다라면 그거에 결과도 처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for result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에는 요청 인텐트, 즉 enable intent를 넣어줄 것이고요. 그 뒤에다가 요청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자, 요청 코드는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액션 리퀘스트 이네이블드, 블루투스에 있는 액션 리퀘스트 이네이블드가 아니고 저 위에 우리가 멤버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액션 리퀘스트 이네이블이라는 코드가 1값을 넣어놓은 상수 하나 만들어 놨죠. 요 요청 코드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 코드를 넣고 발송을 해주려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죠? 그럼 블루투스가 꺼졌을 때는 켜라 라는 요청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활성화, 블루투스를 활성화하는 코드였다라면 제가 설명을 또 해놨는데 여기 이런 경우, 이거는 뒤에 설명드려야겠네. 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자, 온스타트에서 할 일 또 있었죠. 아까 이거 단순히 블루투스 활성화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수신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대한 수신기, BR 수신기 등록 처리가 필요합니다. 등록 코드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때는 사용되는 게 수신기가 두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텐트 필터를 등록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게 장치 발견을 했을 때 수신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한다. 두 번째, 만약에 검색을 하실 때, 주변 검색하실 때 검색이 완료되면, 블루투스와 관련된 검색이 완료되면 브로드캐스트를 다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코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 리시버를 할 텐데요. 우리는 저 아래쪽에 M 리시버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아직 내용은 없지만 리시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좀 닫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리시버를 거기 안에다가 네가 수신할 내용들은 액션 파운드, 새로운 장치 발견됐을 때 수신되는 것하고 검색이 끝났을 때에 대한 수신기 두 가지를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인텐트 필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인텐트 필터에 필터로 메시지를 멤버를 변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자, 인텐트 필터 타입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에다가요, 블루투스 디바이스 클래스에는요, 장치를 검색했는지 안 했는지, 뭐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졌는지 검색이 끝났는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액션 값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액션 found를 사용하시면 필터가 만들어지고요. 즉 검색 찾았다라는 수신 정보를 만들기 위한 필터를 하나 만들고, 얘를 등록을 할 겁니다. 레지스터 리시버 라고 해서요, 우리가 만든 리시버는 저 아래쪽에 M 리시버죠. M 리시버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필터에다가 위에서 만든 필터를 주면서 야, 이 수신기야, 이런 것을 감지해 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게요. 인텐트 필터 그대로 저 필터에서 다시 뭐 뉴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여기 필터를 또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 변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필터를 새로운 필터로 바꿀 겁니다. 인텐트 필터요. 블루투스 디바이스 에서 액션 에다가 잠깐만요. 요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블루투스 어댑터 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액션 디스커버리 피니시 값을 필터로 등록을 할 겁니다.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디바이스 액션 파운드고 어댑터의 디스커버리 피니시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수신기에 등록을 해줘야겠죠? 자, 수신기 객체는 똑같이 사용할 거고요. 레지스터 리시버, M 리시버를 등록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다시 필터를 그대로 등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필터가 적용된 M 리시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리시버가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코드 스타트 메소드는 할 일이 딱 깔끔하게 적용됐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 on resume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resume은 페어링된 장치 목록을 설정을 한다. 즉 실제 이제부터 블루투스가 동작할 것이기 때문에 on resume에서 그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on resume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esume 이제 액티비티가 활성화가 돼서 정상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녀석을 지정을 해주면요, on resume 안에다가 할 일은 다시 정리하면 현재 페어링된 장치 세트를 가져와서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쵸? 리즘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 장치 세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는 MBT 어댑터, 우리가 만들었던 블루투스 어댑터에서 get bonded device 라는 것을 이용하면요, 장치 셋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트들. 근데 이것은 어디다가 대입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세트 클래스에 보면은 블루투스 디바이스 타입으로 캐스팅 돼서 제네릭 한 다음에요, paired device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장치 세트인데 Alt 엔터에서 이 세트는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위에 보시면 임포트 하고 나면 여기에 무슨 잠깐만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울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세트가 들어가 있죠. 리스트도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바의 유틸에 세트, 어떠한 목록의 세트를 얻기 위한 클래스를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on resume에서
bonded device, 결합된 장치의, 블루투스에 결합된 장치의 목록들, devices니까요. 들을 세트로, paired device 형태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치 세트를 얻어온 것이고요. 자, 그리고 m paired device array adapter 있었죠, 우리가. 자, 리스트 뷰에다 세팅해 놓았던 것에다가 일단 클리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목록을 싹 지워 줄게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페어링 된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서 있는 경우 각 장치를 어레이 어댑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리스트 뷰에 갱신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if 처리합니다. paired device의 사이즈, 저기 세트를 가져온 것에서 사이즈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장치가 있는 경우죠. 즉 페어링된 장치 목록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요게 페어링된 장치 목록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크니까 일단은 우리는 XML에서요. 예. 아이고, 이거 빼는 임포트를 다시 시켜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넣을 거고, 이 해당되는 장치에서 XML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여기에 보면은 리스트 뷰, 텍스트 뷰에서 처음에는 아래쪽에 제목창은 건시켜서 안 보이게 해놨었어요. 그 코드를 넣어주면 활성화가 되는 코드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find view by id 그래서 r.id title paired device, 이건 뭐 그냥 표시를 계속 해놨으면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set visibility를 여기서 뷰에 visible로 설정을 하면 목록의 제목이 보여지게 되겠죠. 네, 처음엔 목록 제목 없다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을 돌리겠습니다. paired device 세트로부터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가져올 거니까 블루투스 디바이스 타입에 우리가 사용할 디바이스, 그리고 paired devices로 해서 반복을 해서 디바이스로 향상된 포모드로 계속 뽑아 오겠죠. 그래서 저 디바이스를 어레이 어댑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m paired device array adapter에다가 add 시키면서 디바이스에 get name 하면 장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로 new line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new line 집어넣어 주시고, 추가로 우리가 반복해서 뽑아낸 디바이스의 get address, 그러면 장치의 맥 주소가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복을 돌면서 계속 애들을 시키겠죠? 그쵸? 어레이 어댑터에다가 계속 애들 시키니까 결국 리스트 뷰에 출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장치 사이즈가 제로다, 없다 라고 한다면 스트링으로 문자에 만들겠습니다. no devices 해서 이거 뭐 문자에 만들 필요 없이도 써도 상관없는데요. to string 문자에를 만들겠죠. 그리고 나서 어레이 어댑터에다가 m paired 아이고 paired 어댑터에다가요 add 해 주시면서 우리가 작성한 no device, 이건 뭐 한 문장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일로 가져와서 상관없겠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장치가 페어링 되는 장치가 없을 때는 이 글씨가 출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
아시겠죠? on resume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구성을 했고요. 자, 간단한 거니까 on destroy는 같이 한번 마무리 짓고 나서 이 교실은 좀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이제 on destroy 한다. 말 그대로 종료될 때 코드죠. 그러면 장치 검색. 수행 중이면 검색을 중단시킨다.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즉 if 봐주세요. mbT 어댑터가 있을 때만 해야겠죠. 왜냐면은 우리 아까 BT 어댑터를 못 얻어오면 여기서 onCreate에서 못 얻어오면 피니시 시켰는데 갑자기 피니시 시키면 onDestroy가 호출될 거 아니에요. 호출될 때 얘가 없는데 어떠한 작업을 해라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널이 아닐 때, 장치가 있을 때 mbT 어댑터에다가 cancel discovery 라는 내장 메소드를 호출해 주게 되면은 장치를 검색하는 일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시버 있었죠? 예, 리시버는 on register receiver에서 등록을 해줘야 주겠죠. and receiver를 호출하면서 리시버를 해제해 줍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destroy에 해당되는 코드는 여기서 끝.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혹시나 하는 시간, 3교시의 시간이 부족할까 봐 거기에 또 시간이 좀 길어지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여기 아까 요청 보냈던 거 있었죠? 블루투스 활성화해라 하는 그거의 결과값 on activity result 코드까지 합시다. 자, 그러면 if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 리절트는 리절트 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OK로 넘어오면은, 그쵸? 정상적인 값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토스트로 띄워줄게요.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네. 블루투스 활성화 완료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length short 해서 띄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겠죠. toast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예. 블루투스 활성화 실패 라고 해주고,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앱을 종료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고 랭스 숏 해서 보여줄 것이고요. 종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피니시 메소드만 호출해주면 되죠. 자, 그럼 많이 진행했네요. 실제 이제 블루투스 기능에 해당되는 것하고 각각의 리스너들, 객체들 두 가지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료했습니다. do discovery와 ensure discoverable, 그리고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정 부분은 3교시에서 설명드리고 부가적으로 자신을 발견 가능한 장치로 만들기 위한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